출발한 것들은 세게 가고 있잖아요. 통신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 그 다음 K팝이라든지 YG엔터 이런 것들은 출발했고요. 금융주들은 벌써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또 몇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바닥에 오긴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팔 사람들 다 팔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됐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이네. 그 강남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때가 된 것 같아. 부자빠 주식학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부자 할배입니다. 네,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시세의 원리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당선이 된 이후에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미국장이 오랫동안 우상향하고 올라왔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기대감, 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은 랠리가 봄까지 있어요.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는 랠리가 있으니까 이 시즌에는 좋은 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아주 꿍짝이 맞아가지고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만 잘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그 미국 주식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입니다. 굉장히 화랑을 맞이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좋은 모습이 상당히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 시장이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 랠리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언제나 그 호황일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여름에 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는 좋은 랠리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좋은 랠리가 펼쳐지겠는데 비투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제가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약간의 버블이 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시장을 연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을 거지만 버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아마 내년 봄까지는 가겠죠.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사람들을 많이 흥분시키고 있어요. 결국 비트코인과 S&P 500은 함께 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많이 흥분할 것 같고, 이 내일리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차트를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차트인데 엔비디아는 비트코인보다 힘이 없어. 스물스물하고 외려 다른 섹터들이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전이라든지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이런 가치주들, 이런 거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잘 보면 좀 떨어질 때 좀 사야 되는데 지금 단기에는 급등 나왔어요. 200불대에서 지금 300불대 왔으니까 이제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조정. 잘 보면 조정이 보이죠. 예, 그 눌림목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좋은 소리가 나올 때는 한번 물러서고, 가격이 많이 눌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날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좀 뭐랄까 광기찬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 내가 보니까 두 종목은 좀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소량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주식 시장도 결국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의 모습은 사실 아직은 좀 다소 잠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내 주식도 이미 움직였어요. 미국 주식 할 때 같이 가고 있는 게 JB금융, KB금융, 통신에서는 KT나 SK텔레콤, LG우플러스, 조선에서는 뭐 인화전공, 현대중공업, 바이오하고 방산도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오른 것들은 쉬어갈 수 있지만 우리 장이 안 된다는 거는 종목 섹터로 봐야 돼. 전체 지수로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종목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도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두 개 보면 보고 있는 게 KB금융이거든요. KB금융 보면은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융주 중에서 KB금융, JB금융이 아주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KT가 보면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결국 지수는 못 가고 있지만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되거든요. 시가총 1등, 2등이기 때문에 지수는 못 가고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세력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큰 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보면 잘하고 조선주들이 조정이 얕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따가 보겠지만 또 다른 섹터에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만큼 종목은 많지 않지만 큰 종목은 아니지만 한국에 그래도 업종 대표주들이 몇몇 업종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렇게 이상입니다. 한국 주식 중에 괜찮은 주식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피해야 될 만한 그런 산업이나 섹터가 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피해야 돼요. 많이 빠지면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제 조정을 덜 받은 게 2차 전지 같아. 2차 전지. 음.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덜 받았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거 보면은 네.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지금 세게 받는 거고 네이버도 조정을 음. 충분히 받고 나니까 세게 올라죠. 이제 2차 전지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조심스럽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삼성전자 올라오더라도 그 힘은 맛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조언해서 그 두 섹터만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다른 쪽에는 아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모이면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화제에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화두에 올랐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음. 많으면 개인들이 다 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2차 전지가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개인 음.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2001년부터 삼성전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그다음 2023년에는 2차 전지 같은 거를 고점이라고 강력히 얘기했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17만 원 하던 카카오가 3만 원대까지 빠지니까 이제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너무 올라가면 내려오고 너무 빠지면 올라오는 게 주식이니까 이따가 이제 월봉으로 카카오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카카오 월봉 한 번만 보고 가면 좋겠네요. 그냥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카카오 월봉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좀 더 길게. 잘 보면 카카오가 월봉이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너무 오르고 인기 있으면 내려온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인데요. 보시면 많이 오르고 더 내려오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하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서 어린애들이 부르는 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멀면 안 돼, 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멀면 들어와. 그러니까 멀 때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떨어져 있다가 충분히 들어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거 다시 한번 쳐주시면은 일봉 한번 보실게요. 세게 올라오고 있죠. 네이버 한번 쳐주실래요? 자, 그동안 그렇게 조정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세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이 이제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가 다 버리면 그때부터는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주식은 없다.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많이 내려가면 올라온다. 이게 시세의 비밀이고 주가의 비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계절에 빗대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지 뭐. 어, 이건 뭐라 그럴까? 찬바람이 혹한히 불었고 경기도 나쁘잖아요. 중국도 나쁘고 우리도 나쁘고 다 나쁘니까 전 세계가 나쁜 것 같아요. 경기가. 근데 주가의 바닥에는 아까 내가 봤던 차트들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경기가 다 나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살려고 그러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2001년이나 2002년, 2003년 2차 전지 고점 보세요. 얼마나 낙관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불과 1, 2년 차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찬바람이 상상 부는 주가들은 거의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엽 같아, 낙엽. 그래서 저 차중락의 노래 그런 거 있잖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찬바람이 싸늘하게. 주식시장이 지금 찬바람이 싸늘한데 아까 그림 카카오 봤듯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다 찬바람이 불 때요. 그럼 찬바람 불 때 주식을 사고 낙관적일 때 주식을 팔아야죠. 그게 역발상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연구할 때다. 단 피해야 될 것들, 업종들은 좀 피하고 요즘에 새롭게 뜨는 업종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충분히 가격이 싸진 것들, 기간 조정이 받은 것들을 이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줄 거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아니 뭐라 그럴까 막 퍼가 막 1이고 PBR도 0.1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돈이 다 저 서학개미들이 가지고 미국 가는 바람에 한국 주식은 개도 안 물어가. 그래서 이제 요새 뭐 민주당이 뭐 상법 개정한다고 뭐 그런 거 말이 많던데 그런 거 되고 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선진국 가려면 우리 시장이 선진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개정될 겁니다. 지금 될지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죠? 2025년 한국 주식이 역대급 장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뭐 출발한 것들은 세게 가고 있잖아요. 인정을 안 되는 거죠. 통신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 그 다음 K팝이라든지 YG엔터 이런 것들은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은 벌써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또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또 몇 종목이 있는데 개인 투자가 90%가 수익 내지 못하는 게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뉴스를 보면은 바닥이 안 보여. 바닥은 암울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으니까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바닥에 오긴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팔 사람들 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트 네이버 JYP 이런 것들을 차트 일봉으로 좀 보여주면 보면 팔 사람들 다 팔으니까 쑥쑥쑥 올라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바닥에서 건 50% 올랐네요. 그죠? 그 바닥의 증거는 뭘까로 연구해 봤더니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탈출하는 데는 지능순이다 그러더라고. 지능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미국 가고 지능이 나쁜 것들은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지능이 좋은 애들이 깡통나. 왜냐면 마지막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이 바닥이다. 예, 이제는 떠날 사람도 없고 머리 나쁜 놈들만 남았으니까 주가가 매우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 오를 거예요. 지금 이제 국장 팔고 갔더니 막 자기들이 판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뉴스를 많이 보지 말고 시세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종목 차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전 종목을 보셔야 돼요. 전 종목을 보시면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조언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우량하거들랑 선취매하라고. 그리고 뒤에 연구하면 돼. 원래가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취매, 그 다음에 연구는 그 다음에, 분석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바닥은 분석이 안 될 테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 주식만 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같이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아요. 미국 주식 하고 싶은 거 한국 주식하고 같이 섞어서 아주 기왕하는 김에 비트코인까지 섞어서 그냥 하면 왜냐면 마지막 국면은 화려한 시세가 나오고 끝나거든. 근데 비트코인과 미국장 이런 것들이 화려한 시세를 낼 것 같아요. 안 음. 사고 못 베길 정도의 비트코인 안 사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때는 다 도라이가 돼버려. 그게 닷컴 버블이고 튤립 버블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버블은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가 버블을 만들어낼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그래서 만화 하나 그려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에다가 티셔츠를 튤립
꽃하고 비트코인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괜찮겠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해갖고 딱 입혀놓으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두 놈 다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버블이 생겨서 결국에는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근데 모든 법으로 터지는 거예요. 2차 전지 터졌잖아. 음. 그죠? 카카오도 17만 원에 터졌고. 터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미국장 터지죠.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 의심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국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미국이 버블을 많이 내서 터지면 미국이 망할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합니까? 다 금융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금융, 그러니까 다 뭐,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전부 지금 모바일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단타 치고 지랄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미쳤어.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터진다. 그런데 거기 가담해서 전 세계의 개미들, 특히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가서 다 가담아 가지고 그 버블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버블 나면 아까 카카오가 내려오는 거 봤죠? 멀면 다 터진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어느 단계에 가면 터지지. 터지고 조정 세게 하고 또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가 참 어려워.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비드더 갖고 하지 마라. 비드더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0% 20% 빠지잖아요. 그럼 내 원금에 거의 다 날라가요. 그러면 못 팔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본전 달라달라고, 야, 본전 돌려도 이러고 있으면 주가가 슬슬 빠지는. 버블 이후에 빠질 때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융자 받아갖고 미국 가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다 거기 미친놈들하고 같이 가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뻔뿌질 해주고 그러면은 다 죽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제하면서 하시더라도 조금만 하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공부만 하시는 자가 좋습니다. 국내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미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통신주에서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조정하다가 강하게 탈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K-팝에서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JYP, 하이브 등 이런 것들이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금융주에서는 JB금융지주, 이건 정말 멋있는 거예요. JB금융지주. 이거 지금 무서운 월봉으로 한번, 이거 무섭죠? 코로나라고 3,200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까지 꾸준히 지금 몇 년 동안 2000년, 2001, 2002, 2003, 2004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KT도 한번 볼까요? KT도 지금 꾸준히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바닥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는 인화전공, 그것도 코로나 때 바닥 2,400원 찍었는데 지금 32,000원이니까 한 15배 갔네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기다리면 다 조정해 줍니다. 조정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지, 너무 이쁠 때 들어가시면 조정할 때 손절하게 되나 아니면 많이 불편하시죠? 기관과 큰 손들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금방 내가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줬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JYP, KT, 은행주, 조선주 이런 쪽에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거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자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개인 투자가들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만 노래하고 있으니까 안 된 거지.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편견을 버리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 종목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하락했다가 탁 양산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시세를 여러분들이 먹으려면 바닥에 대한 그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정말 나라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종목이 NC소프트라고요. NC소프트 월봉을 보면 정말 손이 안 나갔어요. 여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가 2만 원대죠. 단숨에 막 30만 원 가잖아요. 장이 바닥을 치면 이걸 따라가야 돼. 양선 나오면 3만 원이 4만 원이 됐네, 5만 원이네, 6만 원이네, 사야죠. 눈 깜짝아 30만 원 가는데.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부터 발만 동동 구르고 저거 2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이러면서 못 산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때 따라갈 걸. 이거 100만 원 갔잖아요. 2만 원 출발해서. 이게 100만 원까지 갔어요. 100만 원 가더니 지랄하고 상투를 쳐가지고 이제 100만 원이 와서 내가 우리가 그때 옛날 2만 원대 있을 때 샀거든. 100만 원 가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15만 원대 얼마죠 바닥에? 15만 원대까지 들어왔어요. 100만 원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좀 사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세게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투자가들을 막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기다리는 거야. 지루박 그 칠 때 보면은 박자를 맞추려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지금 춤추는 것 같아 이것도. 좀 기다려서 스텝을 맞춰야 되고 스텝이 꼬였을 때는 책 읽거나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가고 산책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대만의 사람들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서 나도 먹어야 되겠다고 따라가다가 다들 융자바다. 근데 고점에는 거래량 많잖아요. 그 원인은 간단해요. 융자바다 갖고 와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머릿수가 많아지는 거지. 요새같이 장이 나쁜 데서는 바닥에서는 머릿수가 별로 없어요. 그게 바닥과 천정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하락할 때 떨어지는 칼날은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하락할 때 더 하락할까 봐 이게 쉽게 진입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이 바닥이다. 진입해도 괜찮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거 이해하려면은 2번 파산해야 돼. 2번 깡통이 나야, 나봐야 이제,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가 곧지였고 꼭지. 그리고 저 바닥에 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샀어.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네. 그래서 2번 정도 파산을 하면 10년 넘게 걸릴 거예요.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주식은 모든 이 세상에 돈을 가져가는 모든 사업은 다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사업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아무 경험도 없이 공부도 안 하고 퍼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마음이죠. 그럼 다 실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개인 투자가 95%가 주식시장에 돈을 가져오면 잃는다는 거, 2번 정도 깡통 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거, 요걸 인식하시면서 작은 돈 갖고 와서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식으로 돈 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떠들고 뭐 사놓기만 하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계좌 한번 보라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아니야.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 작은 돈으로 공부해라. 기다려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주식으로 돈 못한 사람들이 막 요즘에 보니까 막 2차 전지도 막 너무나 뻥 까는 소리에 그냥 손실 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 할머니들이 특히.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공짜 정보 듣고 그냥 공짜 정보는 역시 공짜 정보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삼성전자 2차 전지에서 손실을 많이 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이 약간 저점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지표, 참고하면 좋을 지표 이런 게 있을까요? 참고하면 좋은 지표. 그거는요, 차트에서도 봐야 되고요. 뉴스도 봐야 되고요. 나의 마음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주식이 사고 싶지 않다? 그건 그 바닥이야. 바닥은 언제나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막 융자바닥고 따라가고 싶다고 고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답은 다 있는데 그거를 주는 지표가 뭐냐면 뉴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말이 엄청 나와. 우리 작년 6월 달, 7월 달에 2차 전지에 대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유튜브가 또 얼마나 나왔냐고. 근데 그거 본 사람들 다 손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뉴스가 나쁜 게 뉴스가 아니다. 그래서 뉴스 분석을 해야 되고 아까 카카오 월봉 차트 봤죠? 그 다음에 차트로 봐서 충분히 빠지고 기업 분석했을 때 이 정도면 싸다. 떨어지는 칼날도 잡는 거야. 모험을 해야지. 왜? 자기가 지닌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그 밑으로 더 빠지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000만 원 살 거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한번 사보고 또 100만 원 사보고 더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뉴턴하는 거를 따라가 사보는 전략,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이 고점이다. 약간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판단할 때는 어떤 또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유튜브죠. 유튜브에 너무나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때가 2차 전지 고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2차 전지 유튜브 봤어요. 카카오도 2001년, 21년에 얼마나 사람들이 유튜브에 시끄러웠어요. 전문가들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시끄럽게 개인 투자가들에게 좋은 말 해놓고 지금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을 잡는 것도 유튜브와 차트, 그 다음에 뉴스 요 세 가지를 잘 분석하면 돼.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주목하면 좋을 섹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조선, 금융, 엔터, 통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주죠. 네네네. 거기까지 보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섹터는 또 나오겠죠. 지금 이제 바닥 잡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해 보이지 않아서 네 궁금증으로 남기겠습니다. 2025년 한국 주식 역대급 대박장 수혜주 세 가지를 뽑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금융주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받았어요. 2007년에 은행주가 고점을 찍었거든. 근데 이제 금융주들이 차트를 지주회사로 저거 하면서 차트를 다 없애버렸어. 고점 친 거를 몰라. 거기서 개인주가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금융주가 지금 그때 보면 2007년부터 지금 15년 이상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오래간만에 우상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2007년에 고점 쳤으니까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한 15년씩 조정하면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 섹터, 그 다음에 통신. 통신도 2000년에 고점 치고 지금까지 조정받았으니까 통신이 진짜 징그러운 2000년 99년 12월에 닷컴 버블이건 저게 12월하고 1월이 안 좋아. 버블에 정점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4월에 하고. 근데 저기서 고점 친 통신주가 이제서 꾸물꾸물해. 몇 년 됐어요? 24년 됐잖아.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도 고점이 어디예요? 2000년 2월이잖아, 2월. 지금까지 그냥 기호 그 고점 못 넘어갔죠? 준비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통신 섹터가 상당히 좋고 금융 섹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주식은 사실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올랐다고 팔았는데 그 뒤로 쭉 올라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내놓으라는 소리 같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일봉 차트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이 유튜브에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내가 이걸 왜 21년 1월에 고점이라고 답하려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거든. 아는 분한테 주식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번에 생애 첫 삼성전자 샀대. 그리고 우리 처형 75세에 생애 첫 주식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 샀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삼성전자를 할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샀어. 주식 안 하던 분들이. 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40년 동안 삼성전자를 봤는데 이렇게 오래 봐야 돼. 개인 투자가 안 샀거든, 한 번도. 근데 이번에 뭔가 개인 투자 엄청 사더라고. 아, 이건 분양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96,000원대부터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많이 빠졌죠.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중요한 거는 주변의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이 뭘 사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참 좋은 공부야. 그 다음에 술상에서 아는 친지들 자기 좀 주식 투자해? 물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 요번에 처음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들 사는 거 정말 고점이야. 그러니까 주린이가 사는 거 고점이다. 뭔가 음. 보여줬고 좋은 소리 들었고 좋은 걸 눈으로 봤고 시세라는 건 연구해 보면 눈과 입과 귀를 조심해야 돼. 이게 삼원금천 비록이라고 내 책에 있어요. 눈과 귀와 입, 이 세 개가 막이야.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한다고 다 망하는 게 다 들은 소리잖아요. 눈으로 본 차트, 읽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눈과 입, 귀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 다 거기 있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점이 어떤 형태인가. 그러기 위해선 그때 여러분들이 차트가 첫째는 거래량도 많고 거래량이 지독하게 많아. 그 다음에 차트가 막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 같은 차트가 비트코인에서 한번 나올 거야. 이쁘게 나오면 톡 가야지. 그때 내가 이제 얘기할 거야. 얘들아 튀어라.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내가 톡 갖고 카카오도 내가 고점에서 얘들아 튀어라. 내가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요, 무서워. 밀어주세요, 좀. 15만 원부터 팔았는데 17만 원 찍더라고. 근데 지금 3만 원까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손들을 연구해 보면요. 꼭대기까지 나눠서 팔아요. 15만 원도 팔고 17만 원도 팔고 20만 원도 팔고 막 이렇게 나눠 팔기 때문에 고점을 버블 많이 났을 때 좀 조심하고 버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좋은 주식은 또 매매 안 해도 돼요. 이완양행 한번 보세요.
월봉 보십시오.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때고 사가지고 쌀 때 좀 사가지고 가져가시고요. 고리아연 이런 거 다 우리는 그냥 저 90년대부터 아무 때고 좀 장이 나쁠 때 장기 평선 하단부에서 장기 평선 하단부가 뭐냐면 노란 거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장기 평선 하단부에서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걸 칼날을 잡아야 된다. 우량주를 연구해 놨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근데 개인 투자가 못 사. 결국 부자가 되는 것도 연구해 봤더니 용기, 담력 그런 게 필요해요.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고점이? 네. 요새 네. 고려아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부 한번. 나는 고려아연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쁠 땐 팔아야지. 차트가 이쁘잖아요. 네, 여기까지. 방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도 큰 반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주식이 상처를 입으면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한번 상처 입으면 몇 년 걸리더라고. 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뭐 회사는 괜찮겠지만 주식을 사서 돈을 먹겠다는 생각은 좀 더 지켜보다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조정이 와도 끄떡없는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내가 조금 아까 보여줬잖아요. 고려아연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다음 미원상사 한번 쳐볼까요? 월봉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 끄떡도 안 하잖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미원상사 같은 거. 이런 게 유한양행 아까 봤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40년 동안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액면 불안하면서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개인 투자가 40년 만에 달려들었다. 유한양행도 요새 보니까 오래간만에 좀 단타들이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유한양행 아니에요. 유한양이 좀 내려와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야 돼. 예. 이런 데서는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멀리 보라는 거죠. 유한양도 보시면 언제든지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는 다 내려오죠. 여기도 보면 다 내려오잖아요. 저기 많이 올라간 데 사시면 안 돼. 매매 안 해도 되지만 매수 자체를 싸게 사놔야 장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매매가 좋아, 이런 투자가 좋아요. 좋은 주식을 충분히 지금까지 장이 나쁠 때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일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오를 때는 되게 괜찮지만 주식이 내리면 멘탈이 이렇게 많이 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만의 이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노하우는 경험이야. 작은 돈을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 온탕렌탕을 해보고 결국 뭐라고 할까?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와 똑같아. 그 마음에 일렁이는 거를 올라가면 헬렐레잖아. 좋지? 떨어지면 기분 나쁘지? 그거를 온탕렌탕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뭐라고 할까? 무뎌져야 된다 그럴까? 그래서 좋은 주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들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골라야 돼. 좋은 주식을 골라야 돼.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런 주식들을 고르고 장기로 가셔야죠.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 주식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급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또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는 게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테슬라 인기가 네.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매물대가 400불이니까 그 400불대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단 말이죠. 그 돌파하는 거 보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음. 지금은 관망한 상태지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매수는 언제냐? 200불 밑에서 샀어야지. 테슬라 차트 한번 보면 여기 동그라미 좀 쳐줘봐.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으면은 여기도 좀 확인하고 매수하면 지금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200불 네. 때부터 지금 360불이니까 많이 올라가서 400불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저항을 할 거라고요. 거기서 원래 인기 있던 종목이 반등 나오면 월봉으로 보면 반등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에서 저항받으면 이게 전고점 만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쌍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화려한 시세가 났던 종목이라 지금은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국내에다가 쳐보면 OCI가 옛날에 태양광으로 정말 인기 OCI 홀딩스 이 고점 테슬라하고 똑같이 생겼어 지금. 1차 상승 인기가 무지하게 높았다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정고점 돌파했는데 거기서 물린 사람들은 얼마까지 빠졌나 보세요. 52만 원이 2만 원까지 빠지잖아. 그러니까
시세를 많이 났을 때는 기다려야지. 2만 원에 사면 이제 돈이 되지.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게임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조정 온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두 번째 상승 기간이라 맛있는 시세는 앞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이고, 뭐 사고 싶다면 소량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수익 안 난 분들은 관망해야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뒤에서 지금 환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하는 좋은 CEO들은 저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흥분됐다. 그래서 또 저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많이 흥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회사는 차분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테슬라는 너무 언론을 많이 타고 또 하나는 결국 정치에 가담해서 기업에는 좋을 리가 없죠. 결국 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테슬라를 우리가 매수해서 오래오래 간다고 하면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음. 단타하려고만 모를까 장기 투자에게는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잘 팔리지만 전기차 주가들은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되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그래요. 전기차는 결국 경쟁에서 제살 제가 깎아먹기로 아마 주가의 영향을 좀 받게 될 겁니다. 이미 보조금 안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전기차에는 전망은 좀 더 발전하고 차가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밝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테슬라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100년 전에 철도가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GM이나 포드 자동차는 주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건 뭘 할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처음에 나오면 주가가 좋지만 장기 보유할 게 아니더라고. 무슨 얘기하겠죠? 아까 통신주들이 2000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어. 근데 20년이 지나갔는데도 주가가 못 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KT를 보면 그런 거죠. 그게 막 붐이 붙었을 때는 주가는 급등을,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20년, 30년치 그 미래 성장을 당겨먹는 거. 그래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다고 봐야 돼.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장주는 투자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몰빵을 쳐서 성장주에 몰빵을 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테슬라를 연구하는 분들은 워런 버핏의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가치주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하시나요? 예,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합니다만 비트코인 시세를 연구하죠. 근데 어.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뭐라 그럴까 블랙락에서 ETF도 만들고 뭐 다른 펀드에서도 ETF를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 시세를 좀 내는 거고 단기에는 시세 낮는데 좀 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좀 더 접근한다 그럴까 트럼프도 뭐 비트코인이 적극 호응하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결론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와서 트럼프 당선에 그 배후에는 뭔가 자기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어쩌면 비트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여튼 뭐 비트코인은 연구하더라도 언제나 제일 비싼 거 그야 이제 변두리 건 사면 안 되고 비싼 거만 고점 쳤다고 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시국가가 나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중이야. 가고 있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면 좋은데 아, 신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요? 네. 조금 좀 조정하면 사야 되겠. 네. 아까 네. 봤듯이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할 테니까 조정할 때 한번 진입해 보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 투자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뭐 쪼개서 판다고 돼. 그럼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럴 때는 ETF 사시는 게 나아요. ETF는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 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모든 악재는 돌발 악재고 호재도 돌발 호재가 나오니까 다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으면 조정하면서 우상향 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하락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냥 거기다 몸을 맡기는 거야. 예측하지 말고. 예측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네. 혹시 대표님이 반드시 지키는 매도의 절대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매도에 대한 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 좀 많이 좋아할 때,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때, 생전 주식 안 한 분이 살 때, 그런 거, 유튜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지금도 보면 조금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좀 시끄러워, 사실은. 단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끄러울 때 꼭 사지 말고 조금 조정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좋으니까, 결국 그 지표도 전부 차트와 뉴스,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네. 대표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인데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루해 하시는 것도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단기와 중기, 장기를 넣으면 인간은 자꾸 단기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장기를 지루해.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식에는 독이 있어. 중독이 있다고, 중독. 단기 투자를 하면 중독에 걸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매매하면서도 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자꾸 장기 보유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단기로는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하잖아요. 근데 장기로 보면 좋은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들며 가지. 그걸 믿어야지. 아, 좋은 주식은 많이 고생시키고 내 돈의 50%도 까먹지만 우상향하더라. 야,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럴 만한 주식을 고르는 것도 또 기술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는 걸 최소한도 2, 3년, 3, 4년 들고 가려고 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근데 카카오 보니까 어때요? 2, 3년에 막 올라오죠. 2, 3년에 또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걸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내일 오르는 기대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 매매하면 다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가들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왔어요. 단기 투자하면 개인 투자가는 가난해진다. 노후에 비참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도 고점에 들어가면 가난해져. 카카오 17만 원 들어간 사람들 3만 원대 처먹겠어요? 다 팔았지? 저 카카오 사가지고 아마 팔아서 어디 갔겠어요? 2차 전지 샀지. 2차 전지 또 팔아갖고 어디 갔겠어요? 이제는 또 미국 갔겠지. 그죠? 그게 자꾸 그렇게 좋은 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높은 데로만 가셔서 어떻게 얕은 데 내려와서 팔고. 그렇게 반복이야, 개인 투자가는. 그렇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나오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책 읽어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차피 책이라는 거는 먼저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야 돼. 가짜가 많아, 책이. 가짜가 진짜를 구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책을 발굴해서 부자빠가 추천 많이 하니까, 부자빠 강 속에 많이 추천하고 읽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식에 입문할 때가 2차 전지 같이 높을 때 온다고. 삼성전자 9만 6천 원대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식을 입문은 고점에서 해. 왜냐면 그때 화려하고, 어떤 분 비트코인도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 할 거야. 그러면 곧 높은 데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데 오면은 다 손실 보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께서 뉴스도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뉴스를 거르고 어떤 뉴스를 보는 게 좋은 건가요? 뉴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건 나쁜 뉴스지. 음. 거기서 고점이 사게 만들었으니까. 2차전지 많이 올라갔는데 뭐 2차전지가 뭐 떠들어댔던 뉴스들이 지금 지나보니까 다 왼수들이잖아. 그게 뉴스가 왼수야. 근데 바닥도 또 적자투성이고 이 전망이 없다 막 이런 뉴스 나올 때 그 뉴스가 또 좋은 뉴스야. 그러니까 뉴스를 분석하는 그것도 노하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사실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식을 일찍 시작할수록 오히려 더 좋을까요? 예, 일찍 하는 게 좋죠. 좋은데 좋은 멘토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좋은 멘토, 좋은 책 이걸 찾고, 길이 아닌 데는 가면 안 돼. 오염된 정보, 잘못된 책, 잘못된 강의, 잘못된 유튜브 이런 거 가면은 패가 망신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제대로 공부하고 요새 그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막 그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좀 우리나라 큰일이잖아, 지금. 엄청난 많은 부채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야. 투자를 내가 쉽게 접근했다, 거기 고점이야. 정말 바닥에서는 접근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글, 브로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주식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다고 보시나요? 버핏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주식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부자빠 생각도 주식이 좋아요. 그다음에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면 채권을 사서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해놓고 현금으로 가지고 기다려서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제 예금과 채권과 주식 두 개를 저거 하는 게 좋고요. 부동산은 어려워요. 부동산은 어려워요. 부동산은 전부 영끌인데 지금 영끌한 사람들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자만 내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데는 많이 공부하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박영욱 씨 같은 분? 그런 분을 한번 찾고 그런 분들 한번 만나서 그런 분들의 얘기 들어보는 거 그런 거 참 좋고 좋은 펀드를 찾아라. 좋은 펀드. 좋은 펀드를 내가 이제 찾아줄게요. 좋은 펀드를 찾아줄 테니까 다음번 이제 방송할 때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좋은 펀드를 직장인이 들을 만한 좋은 펀드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나중에 해주시면 제가 찾아갖고 내가 수십 년 지켜봤더니 이런 펀드는 한국 펀드 중에서는 정말 양심적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돈을 벌더라 하는 건 이제 보여줄 거고 지금 뭐 한국 코덱스 200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지만 오히려 개별 주식이 자신이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개인 투자가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 종목 사는 건 아주 위험해. ETF 사는 게 좋아. 그걸 하다가 공부하면서 나중에 개별 종목을 다음 단계로는 유한양이나 고려양 같은 그런 종목들 이제 사보는 게 좋죠. 모아가야지. 모아갈 거 몇 개 찾아놨는데 네. 네, 다음번에 불러주시면은 우리 성정길 유튜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다음 출연 때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독자가 늘어야 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작은 돈으로 주식하라는 것, 주식이라는 사업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연습이 필요 없이 들어와서 무조건 들이대. 그리고 다 깡통 납니다.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나요. 저도 몇 번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회사 가서 보험을 팔고 저녁에 투잡도 뛰고 뭐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젊을 때 해야 돼. 너무 늙으면 이제는 안 돼. 그거 써주지도 않아. 젊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책 읽고 공부하는 것. 좋은 멘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괜히 뭐 이거 사놔! 무조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작은 돈으로 공부해보는 그런 전략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그걸 이해할 때 여러분은 재테크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태반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쉽다라고 생각하고 레버러지 신용을 융자를 받아다가 주식을 사고 장렬하게 깡통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 특히 연세 많으면 50대 이상이 요즘에 융자 많이 받다고 좀 신문에 났던데 노후에 돈을 잊어버리면 정말 복구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그렇고 주식에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손실을 보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막 눈물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서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좋은 기회는 항상 여러분에게 기다린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